안녕하세요. 저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 시험이 끝난 지금 대학 수학능 시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 또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온 메가멘토 대표이사 임경환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수험생, 즉 학생은 무엇을 준비하고 또 학부모는 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시민사회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험생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능이 끝나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느낌, 또 잘 본 학생은 새로운 희망이 샘솟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수험을 마친 우리 수험생들은 수능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은 인생의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계단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시험이 치러지고 그 점수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입시는 지금 수시 2차, 2단계 수학능력 시험 최저 단계에 걸려있는 전형을 지원하신 학생들은 아마 면접을 준비하시거나 면접을 보셨을 겁니다. 아직 면접을 보시지 않은 학생들은 새로운 면접 방법을 준비하거나 공부하거나 하시지 말고 기존에 해오던 걸 가지고 차분하게 10분 정도 본인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멘트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는 조금 성급하지만 재수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넉넉하니까 좀 폭넓은 차원에서 재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두 가지를 들었는데 사실 이 변수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 사회는 지금 대학 포화가 극대로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너무 대학생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 취업 문제인데 그것을 조금 고개를 돌려서 보면 우리나라가 그 청년 직업 훈련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인데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훨씬 좋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수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은 견해를 가지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을 보시지 않고 바로 취업의 일선에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올 겨울은 좀 편안하게 어떤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성급히 바로 회사에 들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인터넷에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국가 지원 취업 정책이라는 건 용어를 썼는데 인터넷에 청년 취업 정도만 치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교육해주고 또 취업도 알선해 주는 것들이 있으니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학부모인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시험은 안 봤지만 시험을 본 수험생보다 훨씬 더 긴장하고 계실 거예요. 아무리 긴장하더라도 제가 20년 정도 입시 컨설팅한 경험을 통해 보면 학생의 긴장도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님은 학생한테 몇 점 맞았니? 몇 등급 맞았니? 너 무슨 대학을 갈 수 있니? 이런 질문보다는 지금은 무조건적 격려와 공감, 힘들었지, 고생했다 하는 힘이 되는 그러한 어떤 말씀이 수험생들한테는 훨씬 큰 도움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여기 관심과 배려를 삼가라고 제가 적었는데 너무 과도한 관심도 사실은 굉장히 수험생들한테 부담이 되거든요. 이제 시간도 많으니 아침, 점심, 저녁 우리랑 같이 먹자, 식구랑 같이 먹자. 부모님들은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학생들은 길게는 6년 이상, 짧게는 3년 이상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학생들한테 너무 많이 주는 자유는 그렇지만
약간의 자유를 조금씩 주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제가 관계 재조정의 시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 고등학교 3년 기간은 엄마와의 관계, 또 아빠와의 관계, 특히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거든요. 부모님은 해줄 만큼 다 해줬는데 또 학생들은 자기가 할 만큼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공부할 만큼 한 만큼 점수도 안 나오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원을 해줬는데 그거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은 인생의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어떤 그 미안함 또 관심, 배려 이런 것보다는 정말 평상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그 발전시키지 못했던 그 수험생과 또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를 좀 더 밀착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 봄까지 적어도 대학 입시가 끝나는 날까지는 학생 앞에서 야 누구는 서울대 간다더라, 누구는 어느 데 간다더라, 누구는 재수한다더라, 누구는 몇 점 맞았더라 이런 비교하는 말씀이나 아유 또 힘들다 뭐 이런 얘기하는 푸념 그런 걸 통해서 부부가 논쟁하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주의하실 것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시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좀 돈독히 하시고 그러는 것이 가장 지금 좋은 대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학생이 시험을 봤으면 너 몇 점 맞았니? 너 어느 대학에 가려고 하니? 무슨 과에 가려고 하니? 하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시는데 그러한 관심이 아직 결정나지 않은 수험생에겐 굉장히 큰 부담이 돼서 바깥 외출도 꺼려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 과도한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걸 염두에 두고 너무 격한 공감, 또 격려 그것조차도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부담이 되니 그냥 일상적인 생활하듯이 보면 인사나 받아주시고 또 먼저 인사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아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정도의 대화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끝이 없는 길이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또 고1 학생들은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끝없는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찌 보면 6년, 길게 보면 12년의 수험생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고2와 고1 학생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2 학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가 1년 정도 남았는데 1년 정도가 남았을 때 어떤 새로운 입시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정시 수시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의고사 성적표나 또 내신 성적, 비교과 이력 이런 걸 종합해서 수시 정시 지원 전략을 확정 지을 때입니다. 나는 수시반, 정시반 할 거야 하는 것은 사실은 에너지를 분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통계를 보면 인천은 수시 입시가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오는데 또 입학 정원도 수시가 70%, 정시가 30%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성급하게 비교과 준비 안 했다, 내신 성적 안 나온다고 나 정시에 올인할 거야 이런 판단 내리시지 말고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고 해서 수시도 함께 준비하되 본인이 또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정시에 올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고2 학생들은 새로운 스펙, 예를 들어 뭐 독서를 100권 한다든지
새로운 실험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1학년 때 쌓아온 스펙에 심화된 스펙을 더해 나가서 그 스펙이 하나의 스토리를 갖는 그런 스토리와 스펙이 함께 있는 수험생이 되면 대학 입시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다 막판에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 쓰는 것인데, 자기소개서가 4개의 영역을 쓰는데 대학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의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6개월 이상 준비한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고2 학생들은 1학기 중간고사 정도가 끝나면 적어도 혼자서라도 자기소개서를 써보고 또 친구들과 논의하고 선생님한테 멘토링 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과정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고1 학생은 지금 말 그대로 여기에 기본기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진로를 남의 어떤 의견이나 어떤 단순한 계획 하나를 가지고 나는 무슨 과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폭넓게 많은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셔가지고 그 진로 선택에 어떤 바탕을 쌓는 시기로 삼으시면 좋겠고, 이제 이때부터는 내가 3학년 1학기 때 수시를 지원할 때 어떤 대학교에 어떤 전형을 준비할 건지, 또 정시로 가게 되면 어떤 대학에 무슨 과를 지원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입시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가 수험생, 학부모,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를 종합하여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은 침착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그리고 수시를 원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면접 준비를 꾸준히, 또 새로운 걸 하지 말고 본인이 준비했던 것을 충분히 숙지해서 임하도록 하시고, 학부모님들은 평상심을 가지시고 학생들과 대화도 나누시면서 학생들이 그 심적 어떤 동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격려와 공감 그리고 박수를 쳐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메가멘토 대표 임용환 박사가 2012년과 함께 입시에 대해서 간략히 나누어 봤습니다.